안녕하세요, 청취자입니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쪽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요. 이게 혹시 내 주식 계좌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중동 갈등이 금융시장, 특히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죠. 특히 중동 쪽은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나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들 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할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죠. F-35 같은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 또 군사 거점을요. 네, 맞아요. 공격을 감행했고 거기에 맞서서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하고 드론으로. 그것도 꽤 상당한 규모로 공격을 했고요. 양쪽 다 추가 행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란 고위사령관이 사망했다 이런 인명피해 소식까지 들리니까 이게 단순 충돌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회성 공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요. 이스라엘 공격 목표가 좀 핵심적인 곳, 그러니까 핵시설이나 군 지휘부였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반격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고 직접적이었거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죠? 네, 양쪽 다 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군 고위급 인사를 겨냥했다는 것 자체가 좀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죠. 심각성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유가 상승이 우리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주식시장 발목을 잡는 그런 구조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경로예요. 이번 사태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요. 그러면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 연준 같은 곳에서 금리 내리기가 훨씬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꺾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대감이 꺾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긴축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하죠. 심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그런 걱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랬군요. 나스닥이나 우리 코스피 같은 주요 지수들이 바로 하락세를 보였던 게 특히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런 악재가 툭 튀어나오니까 불안해서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것도 같이 나온 거겠죠? 네.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일단 본능적으로 위험 자산은 좀 피하고 보려는 경향이 강해지죠. 물론 과거의 다른 지정학적 위기 사례들을 보면요.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아도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하락했다가 한 47일 그 정도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회복은 했었군요, 과거에는. 네. 근데 이번에는 핵 문제라는 아주 민감한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패턴대로 그냥 갈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시장 힘들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시장은 아마도 좀 제한적인 충돌 가능성, 딱 그 정도만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상황이 악화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거나 전면전으로 간다거나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시장은 추가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 결국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지금처럼 제한적인 충돌이 계속될지 아니면 더 확산될지 최악의 경우 전면전까지 갈지 여러 가능성이 있군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관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추가로 얼마나 세게 보복할지 또 이스라엘이 재반격할지 그리고 미국의 역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변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요인에 따라서 상황은 진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오히려 이란을 자극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 미국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요. 정말 유동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충분히 좀 인지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좀 생각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흥분하거나 공포에 휩쓸리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가짜뉴스도 워낙 많으니까요. 정보 잘 가려서 들으셔야 합니다. 네, 정말 변수가 많아서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게 그냥 먼 나라 뉴스가 아니라 국제 유가, 물가, 금리, 결국은 우리의 투자 심리, 포트폴리오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이 갈등이 좀 길어질 가능성, 그리고 그 파급 효과를 좀 넓게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면 때로는 방위산업이나 에너지 관련주처럼 특정 분야에는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기술주 같은 성장주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청취자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런 잠재적인 시장 변화에 얼마나 잘 대비가 되어 있을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